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와시는 소리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1일 주말에 와 있습니다. 주말에는 와싱턴 소리가 쉽니다마는 오늘은 속보를 보내드립니다. 와싱턴 소리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임시로 편성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흘러간 팝송은 월요일날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건 미국의 동부시간으로 오전 8시 50분에 마침내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의 긴장대 속에서 신경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개되었다고 이란 매체들 그리고 로이터 통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 이곳 현지 시간으로 12이틀째 이어졌습니다마는 양측은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이날 하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소셜미디어 X 게시글을 통해서 14시간에 걸친 협상이 종료됐으며 미국과 이란의 실무 전문가들이 문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또한 일부 이견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준관영 타스통신은 자사 기자를 인용해서 회담이 이날 오전 3시 40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7시 40분까지 이어졌다면서 협상이 12일 하루도 연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재국인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서 JD 벤스 그리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큐스너가 휴식 전에 약 2시간 동안에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팽팽한 양국의 신경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종료 여부나 남아있는 이견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란 국영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국은 3차 회담에 앞서서 양측은 프레임워크 도달을 위해서 그리고 10개 항 제한 초안에 모호함이 남지 않도록 서면 무안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신경전 속에서도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재국 파키스탄 속도를 인용해서 양 나라의 특사들이 이 말을 맞대고 진지한 표정으로 회담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지난 10일 전쟁 중에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 등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회담 장소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학생들의 신발, 가방과 함께 들고 왔었다고 이란 정부를 밝혔습니다. 한 파키스탄 소통들은 1차 회담을 언급하면서 양측의 분위기는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회의 중에 긴장도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회담을 위해서 인구 200만이 넘는 이슬라마바드는 수천 명의 준군사 조직과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휴전 협상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은 미군의 구축함의 해협 통과 여부를 두고서 상반된 입장을 내놔서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길의 제거와 안전항로 구축 작전의 일환으로 미군의 구축함 2척이 해당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협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미군 함정의 통행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안보본부는 센트콤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에 대한 모든 통제권은 미국이 아니고 이란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담 시작 전에 한 이란 고위 소통들은 로이터 통신에 미국이 카타르와 기타 해외 은행에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마는 이란에 대한 이러한 보도는 미국은 알지 못한다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란 관영 TV 관리들에 따르면 테헤란은 해외 자산 동결 해제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전쟁 배상금 지급, 레바논을 포함한 영내 전면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목표는 다소 변해해 왔습니다만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과 이란의 핵 농축 능력 약화가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렸던 이번 회담은 10여 년 만에 처음 열린 미-이란 직접 대면 회담이자 저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에 가장 고위급 수준의 협의인 겁니다. 이번에 협상 결과는 2주 휴전의 지속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후에 이란에 의해서 사실상 봉쇄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바드에서 마주 앉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원하는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자면은 트럼프 미 대통령도 회담 직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카드가 없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급 유조선들이 지금 이 순간에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미국산 원유가스를 대안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겠다는 경고이자 이란의 핵심 레버리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JD 벤스 미 부통령은 협상에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피력하면서도 이란이 우리 미국을 이용하려 한다면 협상팀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히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란 측이 내세운 레드라인, 양보 불가 사항은 4가지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동안권 보장, 둘째,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세 번째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동결을 한 자산에 대해서 해제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네 번째, 영내 전면 휴전이 양보 불가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를 둘러싸고 보도와 해명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의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카타르 등 해외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만 백악관 당국자는 이것을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전 협상 중에도 이란이 공습을 당한 경험을 들어서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습 당시에 얼굴이 훼손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만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모즈타파 건강 상태를 둘러싼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로이터 통신은 측근들의 설명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머대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자타파는 의식은 그대로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간의 휴전 중인 미국과 이란이 어제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치열한 장애 기싸움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 이란의 핵, 대리 세력 지원 제재 해제가 협상 성패를 가를 4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간접 의사 교환 과정에서 이미 각자의 요구를 일정 부분 공개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15개 항 종전안을 제시했으며
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은 일축하고 10개 항 수정 제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래서 오늘까지도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제 3일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갑자기 엉뚱한 데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삿바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대한민국과의 수교 이후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해서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쓰잘데없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여파로 국제 정세가 대단히 긴장되고 절박한 이런 시점에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SNS 발언이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적대 국가에 사용해온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말하면 condemnation, 이거는 규탄이라는 단어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condemnation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은 저는 1962년 수교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넘어서 한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단히 경솔한 SNS 발언, 이 시점에서 왜 이스라엘의 정부를 건드립니까? 내용은 바로 이래요.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 등장한 홀로코스트 관련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에 건물에서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썼는데 이미 2024년도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3시간 뒤에 다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후에 이스라엘이 인권과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서 또한 이스라엘 정부를 분노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반박 성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군사 행동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X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컨뎀네이션, 강력한 규탄. 이스라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통상 우호국 정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합니까? 이는 통상 우호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사용하는 외교적 표현을 훌쩍 넘어서는 위험수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가에서는 대한민국과 수교 관계가 있는 국가가 한국 대통령을 향해서 unacceptable, condemnation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한 관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condemnation은 통상의 적대국, 말하자면 이란이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발을 했던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방국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한다, condem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표현은 국제법 위반 행위를 할 때 이런 규탄용으로 씁니다. condemnation. 최고 수위의 외교 영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작전 중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찌라시 가짜 뉴스만 보고서 공유를 한다는 등 언제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그 어린 학생을 고문하고 아래로 밀쳤다는 것인가? 그건 가짜 뉴스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긴박한 위협의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거쳐서 가짜 뉴스라고 이미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말하자면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의 한 여성을, 그것도 어린 여성을 고문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끔 했다. 그 가짜 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여서 그걸 공유했다. 이것은 반인륜적이다, 반인권적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한 것이에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요,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SNS를 이용을 해서 너무 경솔하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경박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예? 이미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으로서 할 말 하지 아니할 말을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러한 실수한 적은 없었어요. 이건 외교적으로 큰 개망신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2년 전에 이미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또한 헤즈볼라 이런 민병대들이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감행한 공격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감행한 이런 끔찍한 공격에 대해서는 일절 비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인 그 말만 믿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글을 게시하기 전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찌라시 가짜 뉴스를 보고 공유를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 한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가 툭하면은 SNS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자주 합니다. 결국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의 소녀를 낭떠러지로 지붕에서 밀었다는 거예요. 이거 찌라시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작금에 긴박하고도 아주 국제적으로 절박한 이 중동 전쟁의 와중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26척의 선박이 현재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면서 목숨을 건 사투 속에서 그 가짜 뉴스로 이스라엘 정부와 분쟁을 일으킬 그런 시기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진정 어느 쪽이에요? 이란 쪽입니까? 중국 쪽입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좋게 얘기한다면 이란에 대해서 비웃장을 건들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26척이 현재 잡혀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풀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봉쇄돼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선박을 구해주기 위해서 고의로 이스라엘 정부를 건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선의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정당하게 40, 50년, 60년간의 우호를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 정부하고 이 가짜 뉴스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의 분노를 사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이 정당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중에 있잖아요. 절박하고도 긴박한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란 모든 지역이 불바다가 되느냐, 이란 정권의 이란 나라의 문명이 말살되느냐, 이런 시국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움할 때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와 분쟁을 일으킬 이런 군번이냐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걸 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국제적인 망신이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통수권자이며 행정수반인 대통령 이처럼 가짜 뉴스를 실제로 믿고서 이스라엘 병사가 마치 팔레스타인 소녀를 지붕에서 떨어뜨린 한 것처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권이 어떻고 반인륜적이 어떻고 사실에 대한 왜곡으로 SNS에 글을 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경박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예?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SOS를 쳤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 모른 척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겨냥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 미국이 대한민국의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4만 5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모른 척 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단히 이재명 정권을 말하자면은 찍었어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대단히 성급해요. 이 급박한 중동 전쟁의 미국과 이란 측의 협상이 막 시작과 함께 세계인들의 시선이 파키스탄에 이슬람마바드에 쏠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급하지도 않는 사건 가지고 찌라시 같은 가짜 뉴스 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노로 사여 50년간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타이밍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의 급박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쓰잘데없이 싸움으로 설전할 때냐 이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라고 합시다. 그렇대도 그건 후에 따질 문제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절박한 긴장 속에서 협상 중에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가짜 뉴스 가지고 지금 다툴 때냐고. 예? 참 이재명 대통령이 참 민낯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란 정권의 시위에 대한 수만 명 무고한 생명을 뺏은 이란 정권이에요. 그러한 기득권 세력인 혁명 수비대의 인권의 말살은 반인권적이다, 반인륜적이다 전혀 비난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로 이스라엘 엉뚱맞게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왜 비난하는 거예요? 에?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요. 이스라엘의 지난 히틀러에 대한 유태인의 학살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아픔을 준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까? 유태인은
그야말로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외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2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이 가스로 학살당했던 그런 아픔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게 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그 아픔을 건드려요? 아니, 도대체 역사책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역사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나라를 통치할 사람은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역사적인 배경,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와시는 소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좌파 우파 이걸 떠나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 사범이고 12가지 사법 리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말만 했다면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님이나 형수한테 별 쌍욕을 다 한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통령 돼서는 아니 된다.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느냐. 그리고 검사 사칭했죠? 예? 그리고 술 2번 해서 2번 걸렸죠? 드렁크로. 검사 사칭했죠?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2,600만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떠나서 과거에 어찌 됐든 정가 사범이든 사법 리스크 12범이든 돌아가신 자신의 형님한테 욕지거를 했던, 형수의 욕을 했던, 또한 영화배우 모모 영화배우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가 중요하니까 대통령이 된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매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이 와시는 소리 종팀 TV의 앵커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의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의 사법 리스크, 말하자면은 대북 불법 송금 800만 달러를 쌍방울의 김성태 그 사장이 이화영에게 대납해 줬잖아요.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했다. 그게 아직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범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즉 그것에 대해서 박상영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잖아요. 재판에 넘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1심, 2심, 3심 선고가 내려져서 7년 8개월의 선고를 받고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공소 취소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 사건을 가지고
무죄 취소하려고 국정조사를 열어서 박선영 검사를 증언대에 섰습니다만 박선영 검사는 국정검사는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국정검사는 국정조사 감사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그것은 소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되면 이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그래서 박선영 검사는 증언을 선수하지 않았어요. 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잖아요. 중지가 됐을 뿐인데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감사하고 조사한다.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위법이다. 이건 법조계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요. 박선영 검사도 검사 생활 20년 이상 했잖아요. 여기에 증언대 쓰게 되면은 국정감사가 위헌이고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증언 선서 못하겠다. 다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증언대에 서겠다. 그래서 증언대에 서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얘기했어요. 마이동풍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응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이에요. 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국정감사에서 박선영 검사에게 욱박지르고 조작했다. 이와 영연을 회유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럽고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그런 것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재심을 총괄될 거 아니에요. 왜 재심을 총괄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송금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재심을 총괄되잖아요. 재심을 청구해서 떳떳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은 다시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다시 해요. 재판을 다시 하게 돼서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로 판결이 나면은 박선영 검사는 기소를 조작했다 해서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왜 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재판을 재심 청구 안 합니까?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박선영 검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세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법 위헌을 저지르지 말고 재심을 청구하세요. 그럼 이런 간단한데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 와중에 재심을 청구하면 간단할 것을 재심 청구하는 것을 외면하고 복잡하게 이끌어 나가느냐. 박선영 검사가 절규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조인입니다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선영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물었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불법으로 대북 송금한 것에 대해서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이냐 위법이 아니냐 아무 말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을 전공한 정호성 법무부 장관 또 장관직에 있잖아요. 법을 다루는 장관직에 있으면서 현재 국정감사는 재판 중에 있는 것은 소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국정감사에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변한 건 좋겠습니다만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3년 후면은 물러나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천년만년 190명, 160명, 170명 다수의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못해요? 잠시 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안 되면은 현재 진영 논리를 떠나서 원리 원칙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돼요. 젊다 젊은 박선영 검사를 저렇게 내팽개치면은 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2026년 4월 11일 순서 이건 미국에서 워싱턴 소리 종팀 TV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